오늘자 정유조준 섹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영앤리치 최진욱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원래 한 분이 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중교통 상황이 여력치 않아서 이제 막 오시고 계시니까요. 오늘 최진욱 본부장과 좀 더 심도 있는 대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네네. 유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국제유가 이러다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걸 넘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도 다시 한번 부스팅시키는,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고 계세요? 사실 현 시점에서는 이제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국제유가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가격 상승 부분들의 우려감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 시기가 또 그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랑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영토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 드라이빙 시즌에 지금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유가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요 산업국들의 좀 감산 지속 가능성 여부라든지, 그리고 지금 중동 리스크에 대한 좀 불거지는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 공급 부분들이 지금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유가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가격 상승에 대한 이 우려감이 꾸준하게 좀 나와줄 수가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반대로 정유주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좀 이슈로는 좀 작용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유주들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을 해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게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펀더멘탈 관점으로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계속 좀 미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주말간이었죠. 주말간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좀 충돌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확실시가 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들이 오늘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은 중동 리스크 부분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인플레이션 우려, 이 기대가 이 우려감까지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으로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별로 기업 쪽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외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반도체 부분들이 올 초부터 좀 관심이 꾸준하게 좀 시장에서 좀 들어왔던 상황인데, 다만 지금 AI라든지 반도체 쪽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런 기회로 인해서 좀 눌림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저는 또 충분히 없으신 분들은 좀 포트를 다변화를 시킬 수 있는 또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본부장님, 흔히 정유주 있잖아요. 네네. 시청자분들도 잘 아셔야 될 게 정유주 그러면 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정유주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여기지만 사실 정유주는 정제 마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달러 환율도 워낙 약세다 말이죠. 그렇다면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이렇게 약하면 우리 기업들의 이 정제 마진 스프레드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정제 마진에 대한 레깅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목표치를 좀 상향을 하는 증거가 리포트도 계속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유가가 계속 좀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은 정유주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인 재료가 지금은 심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는 효과를 볼 때는 정유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레깅 효과라는 부분들 자체는 단기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이제 유가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부여를 하게 되면은 결국 정유주들도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는 상황에서 계속 좀 연출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정유주들 역시도 좀 목표치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지만, 지금은 특수한 상황으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특수한 상황으로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레깅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정유주들한테는 오히려 주가의 좀 상승에 대한 걸림돌이가 또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좀 관점만 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정유주를 지금 보고 담는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유가에 대한 자리매김을 하는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유가 상승은 사실은 약간 이벤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정유주를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것도 한번 제가 궁금한데 해운사 있잖아요. 네네. 자, 정부가 글쎄요, 이럴 때일수록 몸집 키우기 어떻게 보면 정부가 시장을 약간 선도한다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 해운사 관련된 섹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해운주들 같은 경우가 해상운임 증가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좀 굉장히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 놓고 보면은 해운주들 같은 경우가 주가의 좀 상승폭이 좀 미비하기도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지금 흥하해운 같은 경우가 좀 어떻게 보면 대장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의 대금들이 좀 강하게 실린다는 부분들은 일단 단기적인 상승 랠리 부분들이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또 해협 리스크 부분들이 이게 좀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될 리스크는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해협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까지 지금 안고 있는데 플러스로 이제 중동 리스크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원님이 계속해서 지금 지수가 증가를 해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계속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해협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물류망이 다시 물류망 같은 경우가 다시 정상화가 들어서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단기적인 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 해협 부분들의 물류화가 정상이 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분명히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류화 정상화 부분들이 다시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상승 랠리가 좀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해운주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움직였던 부분들이 아니라 뭐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좀 기대감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도 여전히 바닥에서 이격을 많이 벌려놓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신규본들도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 단기 수익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운주의 전반적인 단기 수익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본부장님, 네. 이 해운주가요 참 어려운 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 할까요? 해운주들 중에서 현금 흐름이 좀 괜찮은 섹터 아니면 그런 종목들은 또 퍼포먼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현금 흐름 측면에서 보면 또 어떻습니까? 사실 현금 흐름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흥하해운에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게 지금 회원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테마가 형성이 된 것도 있지만 흥하해운의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은 또 아니거든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같은 부분들 계속해서 연속적인 흑자를 기조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현금 흐름 수주 잔고 자체도 생각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흥하해운 같은 경우가. 그러면 지금 실적도 잘 나오는데 현금 흐름까지도 지금 좋다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주가를 조금 더 상승에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테마가 지금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결국 지금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 부분들을 안고 나서 해운주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흥해운 같이 오히려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찍히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유보율 부분들도 생각보다 좀 높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에 대한 테마가 리스크가 좀 꺼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에 대한 하락폭도 저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해운주 내에서는 흥하해운이 가장 좀 탑픽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표 첫날 바지에서 오늘 첫 코너인데 흥하해운 제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자재 얘기를 쭉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닥터 쿠퍼 구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구리값도 심상치 않습니다. 구리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구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LS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비철금속 관련주로 LS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물론 맞습니다. 뭐 이구사람도 있고요. 다만 지금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부분들은 AI밭도 분명히 어느 정도 수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AI가 관련해서 계속해서 성장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전력기기에 대한 설비 수요가 당연히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보통 구리값의 한 90%의 매출이 좀 달성을 하고 있는 게 전력기기랑 연관이 높은 구리이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수요가 좀 증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구리 가격은 계속해서 좀 위로 올라가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중동 리스크 부분들까지도 불거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중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섹터 발전성 부분들이 지금은 AI와 전력기기 쪽 거기에 수혜를 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게 구리 관련주. 거기에 또 중동 리스크까지도 지금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최근 제철소 같은 경우도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또 구리 생산국에 대한 감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뭐 LS도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앞전 고점에 비하면은 지금 U자형 패턴을 계속 그리면서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금 대금들이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AI 반 훈풍이 계속 좀 불어오면서 중동 리스크에 대한 단기적인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시점은 오히려 지금은 구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리 그러면 경기와도 물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자재인데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나노차 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이재규 본부장님, 뭐 오자마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대중교통의 병목 형상을 몸소 체험하시다가 최근 뭐 유가라든지 아니 구리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네. 이런 병목 현상에 대해서 우려 섞인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가격 상승의 리스크겠죠. 전반적인 섹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이면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이나 미국의 경기가 돌아선다라는 것도 한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급단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수요단에서도 메리트가 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 매크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이제 지수 자체가 밀리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용인할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가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추려서 매매의 관점으로 연결해 본다면 오히려 좀 메리트를 가져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금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경기가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씩 돌아서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도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것도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력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이 불안불안할 때 우리가 좀 더 투자 시계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전력 수요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계속해서 지금 뭐 시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에너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고요. 전력 관련되어서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 관련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굉장히 큰 트렌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쭉 연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뭐 AI 쪽이 발전을 하면서 HBM 쪽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에서 부각이 많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에는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변동성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고요. AI 산업 자체가 메가 트렌드로서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고 있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전력 쪽에 대한 관심도 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 관련주들이 많이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최근 뭐 우리나라에서 총선이 끝나면서 원자력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안 좋았지만 원전 같은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 분명히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좀 보지 말아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큰 변화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기점으로 해서 전력기기라든지 에너지원이라든지 파생될 수 있는 산업군들이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분명히 찍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밸류를 당겨와서 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찍혀야지만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변압기와 전선 쪽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뭐 신재생 풍력 쪽이나 태양광 쪽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 중국을 제재하겠다, 규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한번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전반적으로는 저점대에서 이제 막 반등을 하고 있는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짧게 보시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전력주가 많이 올랐지만 트렌드 변화의 중심에 있다라는 말씀이 조금 고무적인데요. 최진우 본부장님,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이 전력주에 네. 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력주는 저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엔 지금 상황에서 포인트는 AI가 계속 성장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럼 AI 성장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에 뒤따라오는 부분들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이죠. 그럼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많은 전력량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앞전에 이제 이재용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이제 원전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전력기기에 대한 관련주들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불러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도 결국 지금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 매출의 한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뭐 재룡전기 같은 경우 이런 재룡전기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 AI가 계속해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매출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계속 좀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전선 관련주,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계속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전력 관련돼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여기까지 듣고요. 그럼 종목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실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 네, 오늘 오전장 특징 종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대두되면서 이 미증시에서의 공포감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 역시 고공행진, 달러 역시 고공행진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 수급에도 부담적인 측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거래대금 상위 종목 포진을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대장주 대형주들을 담아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 이번 주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기대감 가득 담겨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를 넘어 AMD까지 HBM을 납품하겠다라는 소식 전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실적에 대해 그냥 기대감이 계속 크기 때문에 거래대금 오늘 오전장에 포착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미 반도체 역시 마이크론 이슈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신규 제품까지 출시하며 오늘 거래대금 포착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계속해서 AI 랠리 수혜 기대감이 하드웨어 측면에서 움직였다라면 오늘 오전장 특징적인 부분은 소프트웨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앞으로 출시가 되는 모든 제품에 AI를 포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SP 소프트웨어 같은 종목들에도 오늘 수급 들어오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급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시죠. 계속해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 상위 종목 리스트 살펴보시면요. 가장 먼저 역시나 AI 수혜 랠리에 대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AI 랠리 기대감 속에서는 전기, 전선, 전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구리감 역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원전선 우선주, LS까지 함께 상승하고 있고요. 원자재단에서는 이구산업, 조일 알미늄까지 오늘 함께 움직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면서 오늘 방산 그리고 드론 관련주까지 움직이며 퍼스텍까지 오늘 상승률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실적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현대차와 기아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그 호재까지 가져갈 수 있는 덕양 산업과 같은 그 부품땅도 오늘 함께 움직이는 점이 특징이네요. 네, 이렇게 오늘 오전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떤 종목 분석해봐야 될까요?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개장 이후 1시간 반 정도 지나가는 상황에서 시장 1시간 반 동안 특징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은 다른 나라에서 났는데 국내장에서의 민감한 반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양시장 합쳐서 2,000개 넘는 종목들이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큰 상황이고요. 앞서 확인했던 섹터 종목들의 특징은 하나로 겹쳐집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해운주, 전선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종목을 오전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 전략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미반도체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은 HBM6 사이드 검사 장비를 출시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요. 주말 사이에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 목표가도 상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예. 한미반도체 다만 장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일단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락 전환을 했는데 만약 계속하는 종목이라면 올해만 100% 넘게 오르긴 했지만 지금 자리에 매수해서 좀 신규 진입도 가능할까요? 네.
예,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다만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기술력도 있고 성장성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론 쪽에 대한 수주 소식도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HBM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상징적인 종목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매출도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몇 년치 당겨 썼다라고 한다면 지금 살짝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강세 종목이 계속해서 강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을 무조건 한미반도체를 매매할 필요가 없어라고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이 나오다가 지금 당장에는 좀씩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만약에 반도체 관련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치더라도 한미반도체가 밀리면 같이 밀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되긴 하지만 비중을 줄여서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손절 라인대를 뭐 13만 5천 원 정도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다른 종목들 중에서 낙폭이 좀 크게 나오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3%라고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BM 쪽에 대한 대장주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렇게 의견을 한번 드리면서 접근한다면 이제 손절을 꼭 하실 수 있는 그런 네. 성향을 가진 분들께서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도 신규 진입이 괜찮지만 다만 비중은 좀 줄여서 들어가자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13만 5천 원 정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하드웨어의 부각은 지속되는 요즘인데요. 하지만 이 AI 쪽의 강세, 이 상승의 신호탄을 끊었던 건 사실 소프트웨어 쪽도 있습니다. 작년에 챗 GPT 출시하면서 소프트웨어의 강세 있었고요.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돌아가면서 순환매 관점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럼 이 다음 타자가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종목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장에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이 SP소프트고요. 최진욱 본부장님,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은 좀 윗꼬리를 달았네요. 사실 이제 SP소프트 같은 경우가 지금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된 기업이긴 하거든요. 일단 이제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최근에 지금 수요 부분들이 계속해서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AI바 관련해가지고 지금 성장하게 되면은 수혜를 온전히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바톤이 조금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SP소프트가 지금은 좀 대장 역할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현금성 자산도 좀 꽤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지금 상장 직후에 확보를 해뒀던 그 자금을 가지고 이번에 좀 MS,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대한 소프트웨어 재료까지 지금 일단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지금 주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AI 쪽에서 계속 좀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까지도 충분하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도 계속해서 움직여줬던 부분들이 AI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여줬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좀 관련이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좀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강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뒤늦게 수혜를 작용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일단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라든지 또 이제 AI 반도체에 엮여 있는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레벨의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난 상황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조정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어디로 좀 이동을 해주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지금과 같이 좀 중동 리스크 쪽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단기적인 투심이 자극을 해주고 있는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좀 중장기적인 투자 수요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성장을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련주들의 좀 수요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들 돌려보시면은 이제 막 바닥에서 좀 출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좀 다시금 투자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다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개인들만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의 투자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난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SP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의 좀 조정폭 그리고 보합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금 지금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금들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어제 오늘 좀 많이 터져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금 더 단기적인 상승폭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상승폭 열릴 가능성이 높다. SP소프트였고요. 더존비존도 간략하게 좀 봐주세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이 현저하게 졌습니다. 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 가운데
가운데 이 종목이 신고가 찍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자리 매수 기회 될까요? 저는 도전 비전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수된다고 보거든요. 네. 일단 오늘 고가를 찍고 소폭 빠지고는 있지만 프로그램 매도세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외국인들이 나오는 그 매도세 부분들을 기관들이 지금 또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간 도전 비전이 좀 부각을 못 받았던 부분들이 한 2년, 3년간 비용 통제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비용 통제를 좀 많이 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지금 신사업 부분들을 계속 좀 출범을 한다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들을 계속해서 극대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전 비전은 굉장히 좀 조용한 부분들에 시기를 좀 많이 보냈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도 그에 따른 단주 거래로 계속해서 주가가 좀 눌리는 현상들이 좀 나타났던 부분들인데 이 비용 통제 효과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AI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도전뱅크 관련해서 이야기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비용 통제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 개선은 뒤따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적 개선폭이 뒤따라온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 도전 비주원이 굉장히 상승폭이 많이 나와준 부분들도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꽤 오랜 기간 동안 좀 바닥에서 쉬었거든요. 202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까지 쉬었는데 최근에 거래 대금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금들이 좀 많이 증가를 해줬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다소 지금에 대한 주가 레벨업 현상들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증권가 리포트만 찾아보셔도 도전 비준에 대한 호평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만큼 수익성 부분들이 증대를 해줄 수 있는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형 성장까지 충분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도전 비중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 라인이라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대금들이 많이 빠져나간다기보다도 오히려 계속해서 좀 올려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신규분들도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쪽도 저희가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전선주 앞서서 섹터에서도 이야기 나눴지만 이 중에서 볼 종목이 있을까요? LS가 저 PBR 관련주로서 이미 1차 상승을 했었는데 이거 때문에 많은 종목이 이제 재료 소멸로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오르는 저 PBR 관련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리값 상승하면서 이 호재를 또 안아가는 상황인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LS 전선 비철금속 가운데 탑픽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현재 주가 흐름이 월봉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제가 잠깐 차트를 띄워놨는데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LS 같은 경우는 월봉 기준으로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제 직전 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 제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전 고점에 거의 다다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한 번 더 붙는다라고 한다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저 PBR 관련주다 이런 식으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구리 가격이라든지 전선 쪽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저 PBR까지 만약에 영향을 좀 더 준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LS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 등락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었던 상황인데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크다,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대한전선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좀 작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LS전선이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LS를 매매해 본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4조 정도 됩니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전 고점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꺾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겠지만 지금 월봉 기준으로 직전 고점에 다다라 있는 기업들 중에서 향후 매출이 잘 나오고 성장성 테마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뚫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분명 매력이 있는 LS다라는 코멘트까지 저희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10시 30분 구간 실시간 특징주 점검해봤고요. 계속해서 오전장을 이끌어줄 종목 전략 세워봐야겠죠. 조기준의 이 시각 공략주 이어지겠습니다.